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역사를 배경으로 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만화에 나오는 완전한 악역처럼 뭐 마왕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놈은 완전히 나쁜 놈이다, 악역이다 이런 캐릭터는 없을 것 같은데 베르사유의 장르를 딱 가로지르는 주인공에 반하는 악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악역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악역은? 같은데. 거기서는 특별히 아예 악역이 없어요? 없어요. 예, 물론 그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그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있어요. 무슨 대주교라던가 왕비 목걸이 사건에 네네. 그 무슨 대주교 있었어. 그 사람이 일부러 조작해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왕비가 그 목걸이를 선물을 받았다. 그 청탁, 그 귀중품을 이렇게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왕비가 나중에 그 법정에까지 서요.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는데 꼽으라 그러면 잔느. 아까 내가 여성 세 캐릭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권력의 이제 네. 아니면 재물, 권력 뭐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아까 첫 번째는 포리냐크. 근데 나는 그 여자 멋있다고 생각하고 포리냐크가 아니라 듀바리 백작 부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포리냐크 백작 부인은 사실 멋있는 면은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너무 그냥 강조하지. 옆에 마리 앙투아네트 옆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이제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애니메이션에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포리냐크 백작 부인 때문에 앙투아네트가 이제 죽게 되는 것도 일조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포리냐크가 너무 마리 앙투아네트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쓰게 만들어서 재정을 흥청망청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포리냐크가 맞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포리냐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여성 캐릭터였고, 세 번째 여성 캐릭터는 뭐냐면 잔느라는 여성 캐릭터가 나와요. 거기서 지금 이 목걸이 사건에 이제 연루돼 있는 거지.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사실은 잔느가 되게 나쁜 캐릭터인데 이 여자가 희대의 사기꾼이고 되게 돈도 많이 헤쳐먹었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잔느 편을 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왕비가 무죄인 거를 알지만 하지만 우리는 왕비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의 가난이 싫은데 누군가를 탓하고 누구를 싫어하기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쵸. 왕이 당연히 제대로 정치를 못했으니까. 이 잔느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희대의 악녀고 굉장히 악발이 같고 뭐 기본적으로 어쨌건 이 그림이 워낙 수려하고 아름답다 보니까 잔느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눈에 점 하나만 딱 있을 뿐이지 흑발의 아름다운 미녀가 나와가지고 진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그 나쁜 짓을 다 보여주는데 매력은 있어. 장르는 진짜. 실존 인물인가? 아니지. 그건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안 찾아봐서 귀찮아. 그냥 너무 재밌어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 여자 캐릭터가 애니에서는 좀 잘 안 그러니까 잔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작에서는 그래도 걔의 출생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체적인 흐름이 재밌게 보여줬었는데 애니에서는 충분히 보여지지 않아서 나는 그건 되게 아쉽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다른 캐릭터로 로자리라고 완전 천사. 그래서 이제 오스카리 맨날 나의 봄바람. 나의 봄바람에 우리 누군가이잖아. 오스카리 누구 봄바람 이러면 혹시 이런 느낌. 로자리도 잔느 좋아했을걸? 그럼 잔느가 저기 아니라 오스카를 거기서 좋아했지. 그러니까 오스카를 너무 지고지순하게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자르제 준장은 당신이 원하시니 나는 물러나오. 앙드레는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난 널 사랑해. 네 옆에서 계속 있다가 죽을 거야.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은 이 자르제 준장이랑 그다음에 로자리도 마찬가지로 이 로자리라는 캐릭터가 엄청 오스카에 대해서 두근거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걱정해주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해. 그래서 요게 이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백합물의 시초다. 뭐? 그러니까 백합물이라고 해서 백합. 나도 이거 백합이요? 백합물이 뭐냐면은 비엘은 보이즈 러브라고 해서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를 그리는 순정 만화가 하나 장르가 있고, 백합물은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를. 근데 로자리도 백합물이라고 나중에 하는 좋아하는 사람 생기지 않나? 그쵸. 결혼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백합물의 시초다 이거지. 그 분위기, 오스칼과
로자리의 이 분위기가 너무 보기가 좋은 거라. 아니,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 그 오스칼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좋아했잖아요. 두근두근하지. 엄청 캐릭터 하나하나들이 또릿하게 그리고 그림체도 마찬가지로 이게 연한 그림체가 아닌,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또릿하고 예쁘장한 그림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그림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현수 선생님 외인고단 같은 경우에는 이현수 선생님 되게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균형 감각이 좋아야지 예쁘게 그린다고. 그러니까 유현수 선생님이 굉장히 균형감이 좋기 때문에 캐릭터가 보는 순간 예쁘고 멋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베르사유의 장미를 그리신 분도 이케다 리우코도 정말 잘 되게 그려. 균형감이 좋은 거라. 너무 이뻐. 근데 균형감 빼고서, 그러니까 균형감을 넘어서 아름다운 거에서도 굉장히 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줄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 베르사유 장미 오스카를 이제 모사에서 그린 사람들이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순정만을 안 봐서 데이모스의 신부라고 해서 악마의 신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거긴 남자야. 남자인데 오스칼처럼 생겼어. 그리고 또 뭐 어떤 여러 작품들이 이 작품들을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 작품이 굉장히 모든 대부분의 여성 그 시대에 작가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뭐냐면 뒤지다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이제 펜션 같은 데서 작가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거야. 여자 작가들이. 그래서 걔네들만의 클럽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클럽에서 굉장히 걸출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24인조 그 사람들이 24조론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게 이 한문으로 써 있어서. 근데 그 작가들이 굉장한 작가들, 여자 작가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좋은 작품을 남겼다 하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작가가 굉장히 이제 걸출한 거지. 대단한 작품을 남겼으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프랑스에서 무슨 프랑스 드네종 뭐 하여튼 그런 훈장까지 받았대. 진짜? 나중에는 프랑스 훈장까지 줄 정도로.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뭔데 하면서 공부하게 만든 거는 베르사유의 장미거든. 맞아. 그래서 나도 막 나중에 가지고 그 인물들 막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나 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찾아보고 이 작품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소재로 한 여성 만화, 그러니까 순정 만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우리나라에서도 부케의 별이라던가, 그러니까 김혜린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2개의 작품에서 프랑스 혁명을 모티브로 했는데 이 사람의 데뷔작인 부케의 별 추천하진 않습니다. 너무 난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테르미도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요거보다 이제 더 나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단 2권이지만 그때 르네상스라는 잡지에서 이 김혜린 선생님이 이 테르미도르라는 작품을 냈는데 난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막 절절하게 울었지. 그 김영숙 작가의 내 사랑 마리벨도 프랑스 혁명을 다뤘잖아. 그건 김영숙 첨언하자면 김영숙 작가님의 작품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사랑 마리벨은 일본 작품인데 그걸 모사한 게 김영숙 씨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작은 그쪽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내 사랑 마리벨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갑니까 언니? 간다고 얘기해주고 가지. 우리 이런 대로 합시다. 네, 재밌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케다 리오코의 작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가? 나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작품으로 끝나는 게, 재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가 항상 궁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는 항상 작가를 만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케다 리오코는 아까 말했듯이 사회주의라던가 공산주의 혁명이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었고, 그거를 이 사람만큼 이렇게, 가슴 절절하게 오스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식의 흐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귀족으로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다가 근데 귀족의 삶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성향으로 인해서 이제 평민들 그다음에 아니면 천민들 뭐 이런 삶을 자기가 보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 거기서 자기의 선택의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이 작품이 정말 최초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는. 근데 이 생각이 들었었던 것도 왜 들었냐면, 이제 애니로 들어갈게요, 이제. 나는 이 작품을 보다가, 왜 애니를 찾아? 또 애니로 또 들어가야 되나요? 끝나는 게 아니고. 미안. 네. No! God, please, no! No! 자, 그럼 아까 애니메이션 얘기 들어간다 그러셨는데, 애니메이션 얘기.
뭐가 다른가요? 원작이랑? 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 주변 친구한테 이제 리뷰를 했어요. 했더니 네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물론 나보다 이제 4-5살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주변에. 그 친구들이 베르사유 회장님 너무 슬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슬펐어. 아니 네. 어떻게 슬플 수 있지? 나는 이거 아니, 너무 재밌게 슬펐어. 봤는데. 난 안 슬펐어. 그러니까 아니 웬일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걸 봤을 때가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봤었던 아니 것 나도 같아. 그때부터 봤어. 근데 나는 이게 스토리를 다 알지를 못하고 그때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예쁘다. 드레스 예쁘다. 물론 그렇지. 이 머리 뭐야? 나도 물론 그랬지. 물론 반짝반짝 그랬지. 금발. 초기엔 나도 그랬지. 그래서 그 어릴 네. 때의 느낌은 뭐냐면 그림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 프랑스 혁명을 내가 초등학생 전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그냥 그림만 봤어. 네. 언니는 그랬나 봐. 나는 와. 그렇게 안 좋았겠어. 그냥 그림에 빠져들어서 그림만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의 주인공이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오스카르는 들어오지 않았어. 제일 예쁜 아니야 그러니까? 오스카르도 들어왔어 나는. 그러니까 언니, 난 좀 많이 어렸어, 대가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난 좀 그게 있더라고. 베르사유의 장미를 볼 때 나는 어쩌면 그림에 대한 막 이게 너무 깊었었기 그렇지 때문에. 환상적이지 그림. 처음 보는 그림처럼. 내용이니 뭐니 잘 기억 못하고 그냥 마리 앙뚜아네트만 기억이 났었던 거야. 그리고 다시 뭐 중고등학교 때 다시 잠깐 봤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야 오늘 이제 엊그저께 오늘 뭐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거를 이제 책을 다 완주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아니 그러면 너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작가입니다. 안 작가. 안타까운 것이 세상을 구한다. 안 작가입니다. 네, 안 작가님은 그 누구니 오스카리랑 앙드레아의 사랑 이야기나 아니면 뭐 아랑이랑 이 사랑이나 무슨 뭐 이런 거 전혀 아무 느낌 없었겠네요. 저 기억도 안 정말? 났어요. 나는 페르젠을 그 무도에서 그 오스카리랑 같이 이제 춤추고 나서 뿌리치고 이제 오스카리 도망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페르젠이 오스카를 다시 찾아와요. 자기 나라를 떠나기 전에 찾아와가지고 뭐 이제 나 간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스카 잠깐만 그러면서 머리를 그때 그치. 무도회 때 머리 이렇게 올렸거든. 머리를 이렇게 탁 올려버리는 거야 얘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완전히 심장을 붙이고 너였냐 이러면서 그때 몰랐다 네 감정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내가 너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여운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갈라져.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헤어져. 근데 그러니까 페르젠이 그러지. 이 근데- 마음을 안 순간 이제 난 다시 너를 만날 그거 수 없다. 면장면인데 나는 그 사랑 그게 진짜 이렇게 절절하게 난 느꼈거든. 그날 아무 느낌 없었던 거 이게 아니야. 교과서야. 남자들이 이걸 봐야 돼. 여자들이 어떤 남자들을 멋있어하는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만큼 뱉으면 여자들이 다 뿅 간다. 그게 페르젠, 앙드레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오스칼도 있어. 오스칼도 있어. 제일 멋진 거 오스칼이니까. 그치? 근데 왜냐 여자애들은 그 오스카를 여자로 보지 않고 이게 남자애 맞아, 비슷하게 맞아. 생각하면서 보거든. 로자리아 근데 좋아하는 말이야. 여자의 감정을 갖고 있는 남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남자는 너무 마초적인 남자보다는 어느 정도 여자애들이랑 마음을 교감할 수 있어. 감성을 갖고 있는 남자애들 좋아해요. 근데 그게 네. 오스칼이지. 근데 그 뭐지? 난 한 가지 그 만화에서 약간 이민점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민들을 이렇게 폭도들을 막으려고 오스칼이 이제 막 이렇게 군인들이랑 막고 있는데 수가 너무 많으니까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그때 페르젠이 탁 와가지고 오스칼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폭도들을 몰고 갈게 그래요 오스칼한테. 그러면서 이 파리 시민들 보고 이제 이것들아 귓구멍을 뭐 이렇게 후벼 팔고 잘 들어라 그러면서 내 이름은 한스 악셀 폰 페르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오스카한테 막 이렇게 막 밀고 가다가 갑자기 띠용 하면서 한스 악셀 폰 페르젠 그러면서 왕비의 애인이다 그러면서 막 그 페르젠을 막 쫓아가고 페르젠 이제 말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오스칼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했던 말이 페르젠 고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절절히 사랑했는데 그 좋아했던 사람이 자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폭도들을 끌고 유인하고 도망가는 거잖아. 쫓기는 거잖아. 근데 아니 미안하다도 아니고 페르젠 어떡하지 걱정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고맙다.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나는 어렸을 때 그게 속여치가 않은 거야. 뭔가 덜 된 거야. 그래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어. 내가 너를 저기 폭도들 사이에 너를 두고 갈 그치?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는 그러고, 거야. 난 지금 앙드레를 지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앙드레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그래, 오스칼이. 그냥 그걸로 끝나더라고. 그래서 난 나중에라도 페레젠이랑 또 만나나? 뭐가 좀 이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그걸로 끝나고 더 이상 둘은 만나질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좋아했던 사람이 그 폭도들을 그 위험하게 다 끌고 갔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변했어. 변하더라고.